이제 상반기 접종이 대부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젊은 층의 접종 참여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 나는 젊으니까 코로나에 걸려도 괜찮을 거야 라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관련된 리포트 보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여전히 젊은 층에선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중증 환자가 되진 않을 거란 생각에 백신 접종을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이동량과 접촉량이 많은 분들도 있는데요. 나이가 어려도 중증 환자가 될 위험 있습니다. 20대 중증 환자였던 반상민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계속 생각해봐도 어디에서 걸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집에서 잘 안 움직이고 저도 조심한다고 되게 조심했는데 23살 반상민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달 24일. 단순한 감기인 줄 알고 약을 먹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질 때 약간 이거 이상하다. 단순한 감기가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응급실 바로 갔어요. 양쪽 폐에 폐렴이 오면서 결국 인공호흡기까지 달았습니다. 인공호흡기 다는 중간에 다리 한쪽이 퉁퉁 부었어요. 다리 쪽에 심부정맥 혈전증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일부 혈전이 날아가서 폐까지 상당히 이제 중증으로 왔었고. 중환자실에 계속 있다가 3주 정도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하루아침에 가족들이랑 떨어지게 되고 혼자 있던 게 제일 힘들었고 그냥 격리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내가 하루아침에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지금까지 국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누적 3,858명. 이 가운데 82명은 20, 30대였습니다. 위중증 상태를 거치지 않은 경우까지 합하면 20, 30대 11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20대 중에서도 일단은 이제 중증 질환으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달거나 그다음에 에크모 치료하거나 이런 분들도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감염자 수가 적어서 이제 사망자 수가 몇 명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국 사례에서는 20대에서 사망자가 꽤 보고가 되고는 있습니다. 반상민 씨 같은 중증 환자를 줄이는 방법, 결국은 백신 접종입니다. 그러나 최근 조사 결과 20대 응답자의 28.1%는 여전히 백신을 맞을 의향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단 면역을 달성하려면 젊은 층의 접종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20대부터 50대에서의 접종이 상당히 높지 않고선 절대 달성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접종률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맞을수록 집단 면역이 훨씬 가까워질 수 있고 유행의 차단이라든지 또는 중증 환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더 극대화되기 때문에 접종이 가능한 모든 분들이 접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꼬박 한 달이 걸려 퇴원하게 된 반상민 씨. 약간 바깥 세상 나온 약간 감옥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이제 해방이구나. 다행이다.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 뭔가 이겨냈구나 이런 뭔가 뿌듯함 그런 거랑 더 조심해야겠다. 언제 어디서 걸릴지 모르는 거니까. 백신을 맞을 거란 다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전 되게 코로나 걸리는 게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흔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없으니까 백신 맞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부작용 같은 거 보면은 또 조금 무섭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도 병원에 있다 보니까 백신 꼭 맞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TBS 백창은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로 인공호흡기까지 찬 20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주목해볼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일단 고령층에 대한 예방접종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발 감염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고령층은 어느 정도 이제 보호가 됐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다면 젊은 층이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젊은 층과 백신과의 연관성, 백신 접종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20대에서도 이렇게 중증 환자가 나올 수 있는 확률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리포트 보시면서 20대도 코로나에 걸렸을 때 모두가 다
안전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시청자분들께서도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네, 20대 중에도 상당수 위중증 환자로 간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리포트 과정에서 나왔지만 우리나라에서도 80명 이상이 20, 30대 중에서 위중증으로 빠져서 그 가운데는 인공호흡기를 차거나 혹은 에크모 장치를 착용해서 이렇게 상태를 호전시키도록 여러 가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가 있었고요. 20대 중에서는 한 3명 정도가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망 후에 코로나 확진을 받거나 혹은 코로나 확진을 받자마자 이제 급사한 케이스 등까지 포함되어서 이제 3명인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방역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20, 30대 확진 환자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사망 경우도 꽤 됩니다. 예. 주로 20대 중에서도 우리가 특정할 수 있을까요? 좀 젊은 연령층이라고 해서 다 위험하진 않을 것 같고. 예, 몇 가지 볼 수 있는데요. 예. 우선 하나는 젊은 층, 그러니까 20대만 국한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0대 이하, 또 10대, 20대, 30대까지 사망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와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다른 거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젊은 분들 중에서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여전히 고위험군입니다. 그러니까 젊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기저질환이 있으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오랫동안 흡연을 하신 분이나 또 상당히 비만이 많으신 분들은 바이러스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대규모 혈전이 만들어지면서 곳곳의 장기를 침입하게 되어서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와는 약간 달리 미국의 사례를 들면은 확진이 늦어지면서 치료에 돌입하는 게 늦어지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이미 나쁜 상황으로 병원에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손상을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환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젊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첫째 하나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위험할 수 있고요. 또 흡연, 비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 젊다고 해서 사망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코로나인 줄을 모르는 거죠. 계속 감기 증상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늦어지게 될 경우에는 순식간에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계속해서 연구 성과들이 쌓이고 있는데요. 중증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몸에 그 후유증이 남습니다. 근데 그 후유증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는 지금 계속해서 연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중증으로 이어지지 않고 또 사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건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덧붙일 게 있는데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백신 접종 의사가 없다라고 답했는데 이제 상당히 위험한 건데 왜 그러냐면 지금 방역 상황, 백신을 접종해가지고 방역 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된 국가들을 보면은 이런 분들이 문제거든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 한 30% 정도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바람에 그분들이 계속해서 유행을 종식시키지 못하고 유행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공동체가, 그 사회, 그 나라 공동체가 계속해서 방역에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방역의 부담을 가지고 거리두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방역의 부담을 가지고 거리두기를 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어디로 돌아오냐면 젊은 사람들한테 돌아와요. 경제적인 부분이란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 공동체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사회 경제적인 약자는 젊은 층들이잖아요. 근데 젊은 층들의 취업 기회가 제한되고요. 젊은 층들의 교육 기회가 제한되고요. 또 젊은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쌓아야 되는데 그런 경험들도 쌓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자신들이 유행을 계속 지속되는 바람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지어서 잃어버린 세대가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저는 또 넓게 생각해 보면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강 기자가 지적한 부분이 가시적으로 당장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 굉장히 걱정입니다.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대학생인 분들, 20대인 분들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전 세대나 혹은 그 이후 세대에 비해서 여러 가지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취업 제대로 못하죠. 그리고 자영업이라든가 이런 거 시작하셨던 분들 다 망했죠. 사업 시작하셨던 분들 망했죠. 그리고 대학에서 교육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일시적인 어려움은 나타날지 모르지만은 코로나 국면이 지나고 나서도 그 세대에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될 거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세대들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라도 빨리 백신을 접종해서 상황을 좀 호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좀 덧붙이려고 하는데요. 강 기자님 너무 좋은 지적을 하셔가지고 제가 약간 설명을 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는 몸 바깥쪽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 아무런 생명 현상이 없습니다. 마치 돌덩이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일러서 생명체와 비생명체의 중간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몸 바깥쪽, 즉 숙주 밖에 나오게 되면은 그냥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런 생명 현상을 드러내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왜 우리를 침입하느냐 하면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식을 만들 목적으로 숙주를 침범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숙주에 들어와야 비로소 생명 현상을 나타내면서 자식 바이러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만 외국 상황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변이 바이러스가 막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바이러스는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숙주를 침입해야 자기 자식을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먹이로 해서 자기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계속 바이러스에게 먹이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숙주를 침입해서 계속 자식 바이러스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일부는 백신 접종이 되어서 백신으로 보호가 된다. 이 보호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자기 자식 바이러스를 잘 못 만든다는 거죠. 그러는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변이 바이러스면 변이 바이러스,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또 더 독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 또 더 독한 변이 바이러스에게 계속 먹이를 제공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를 못하면서 계속 바이러스가 창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계속 조성해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해서 통제를 할 수 있으면서 만일에 가능하다고 하면은 100%의 사람들이 다 접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순식간에 바이러스 먹이를 없애버리면서 바이러스를 통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해하셔야지. 그러지 않고 일부의 분들이 나는 어떤 이유 때문에 백신 접종을 안 할 거다. 그러면은 단지 그분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그것이 계속 꼬리 잘리기가 되지 않으면서 전체 사회에 계속 부담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젊은 층의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나라 사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나라가 좀 미리 생각해볼 지점은 없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미국 상황을 보면은 미국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입니다. 그때까지 18세 이상 미국 성인 70%에게 최소 1회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가 있었죠. 그런데 이 목표가 몇 주 더 걸릴 것 같다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일단 원인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공화당 지지자들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건 이제 그건 이제 정치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상황이 호전되었습니다만은 대구 경북 지역의 특정 어르신들이 그 백신 접종 예약을 하지 않아서 예약률도 좀 낮았고 또 백신 접종을 하겠다라고 하는 동의율도 낮은 정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좀 호전되었긴 했습니다만은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 이제 미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율이 높은 주일수록 백신 접종률이 낮은 현상이 보편적으로 관찰이 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흑인들 같은 이제 그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러니까 흑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인 이유로 뭐 흑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허가받지 않은 임상시험이 자행되었고 그 임상시험을 통해서 많은 희생자가 나온 이런 역사적인 이유 등등이 겹쳐지면서 정부의 이런 백신 접종 예방 정책에 대해서 이제 불신이 그 공동체 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프리카계 미국인 흑인들의 비율이 높은 지역들도 백신 접종률이 낮고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20대, 30대 같은 젊은 분들의 백신 접종률이 낮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겹쳐지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70% 이상, 그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까지 70% 이상 한 번 이상 백신 접종을 마무리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비율이 지금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사실은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그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미국이 지금 올해 1월, 2월에 비해서는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을 겨울이 되면은 확진자 상황만 놓고 보면은 다시 이제 또 유행이 창궐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령자들의 상당수가 백신 접종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이나 혹은 올해 1월, 2월처럼 사망자가 쏟아지는 일은 생기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확진자들의 숫자가 확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백신이 모자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전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대우 교수님 가족분 중에서도 최근에 미국을 방문하셨는데 바로 얀센 백신 접종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설 교수님으로 전해드렸거든요. 그 미국에 있는 지인들이나 혹은 미국에 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원하면은 누구든지 간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도 접종률이 이제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공화당 지지자 정치적인 이유, 뭐 인종 간의 그런 것들, 그리고 20, 30대. 근데 20, 30대로 좀 포커스를 좁혀서 얘기해 보면 우리가 이 젊은 층, 우리나라도 분명히 이제 접종이 시작되면서 이제 순탄히 지나가고 있지만 8월, 9월쯤 되면 이제 젊은 층도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접종률이 높아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거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뭐 굉장히 복잡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백신 접종을 기피하시는 분들을 설득하기는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는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첫째 하나는 정부가 홍보에 상당한 신경을 많이 썼어야 될 것 같아요. 첫째 하나는 백신이 주는 이익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이 어떤 건지에 대한 것을 젊은 분들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데 대한 홍보가 우선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외워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은 내가 설득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이 될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거를 방역 당국이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접종 대상자들과 분들에 대해서도 또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에 강 기자님 조금 전에 지적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예상합니다. 올 가을, 즉 환절기가 되면서 겨울이 되면은 이 북반구 지역이 상당히 나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재유행 상황으로 재돌입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는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 걱정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변이 바이러스가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통제를 할 때는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해서 짧은 기간에 대량의 폭탄을 투하하듯이 투하를 해서 바로 진압을 해야지, 이것을 질질 끌게 되면은 오히려 확진 상황이 유지가 되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외부의 프레셔라 그러는데요. 백신이면 백신, 치료제면 치료제와 같은 외부의 압력을 가하면 압력을 가할수록 살아남기 위해서 바이러스도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양이 굉장히 많고 또 외부의 압력이 계속 가해주는 상황에서는 바이러스가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변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에 곧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뿐만 아니라 관계된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접종 대상자들에게 투명하게 정보 제공해드리고 또 설득에 나서고 하는 이런 작업, 홍보에 나서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기 이 대목에서 그 이제 토론을 위해서 조심스럽지만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방역 당국 관계자들도 이런 토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설대우 교수님이나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센티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 혜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지 제안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수용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백신과 관련된 분위기가 전환되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좀 악역을 맡아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디스인센티브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어떤 거죠, 그게? 그러니까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접종을 하지 않아서 자신에게도 해를 끼치고 가족에게도 해를 끼치고 공동체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에 대해서도 해를 끼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도 우리 사회 공동체가 좀 이제는
진지하게 토론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대, 30대들 사이에서도 백신을 접종하는 게 약간 힙한 트렌드가 되었기 네. 때문에 백신 접종하시는 분들이 꽤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한 85% 정도는 9월 정도까지는 백신 접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젊은 층 중심으로 해서 한 15% 정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공동체 부담을 주는 것으로 작용을 할 것이거든요. 미국의 30%, 영국의 한 20%, 뭐 이스라엘의 한 20%가 그런 것처럼. 근데 이분들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데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집단 면역의 원인을, 그러니까 집단 감염의 원인을 제공하면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네. 혹은 코로나19 진료와 관련해서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예를 들어 업장 입장에서도 백신 접종한 사람들과 백신 미접종한 사람들 사이에 차이를 둘 수 있잖아요. 그건 자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같은 커피 카페가 있는데 백신 접종한 사람들끼리는 마스크를 벗거나 혹은 방역수칙을 조금 느슨하게 운영을 해도 카페 이용하는데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사이에 백신 미접종자들이 끼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QR코드를 예. 딱 찍었을 때 백신을 한 차례도 접종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용을 못하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게 네네. 한다던가 아니면 고위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유흥업소라든가 클럽이라든가 홀돈팝이라든가 이런 누가 봐도 위험한 곳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 미접종한 분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던가 그 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예.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토론이 되어가지고 우리 사회 공동체가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의 디스인센티브, 그러니까 예.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도 저는 좀 진지하게 토론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때문에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네. 것이거든요. 저는 이 생각해봤습니다. 코인 노래방 젊은 층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접종한 분들은 노래 한 곡을 공짜로, 무료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이런 걸 이제 뭐 사회 각계각층이 민간 기업들이나 이제 업장의 업소 주인분들이 좀 머리를 맞대고 하다 보면은 좀 힙한 문화로 좀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긴 했습니다. 자, 일단 뭐 설 교수님 말씀처럼 젊은 층에 대한 홍보 이런 거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또 사회 경제적으로 이들이 지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부각시키면서 이게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모두에게 다 피해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